네. 예, 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늘도 돈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얘기인데, 오늘은 증권거래소예요. 말도 안,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가 어떤 건지, 시장 경제의 신경체계다 하면서 뭐 탄생 시간이나 이거 언제 되냐, 17세기에 이게 여기 17세기 초에 여기 나왔을 때 암스테르담에서 요때 나왔고 요때부터도 막 옵션 있고 막 뭐지 선물 투자가 막 있고 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막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 나는 안 지가 최근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 저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거래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 안에서 내부에서는 얘는 증권거래소는 여기 보면 경제의 온도계다. 세계사의 거울이다. 증권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다. 자본주의의 신경체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권거래소는 뭐냐 하면 경제도 있고, 사람도, 인간 심리도 있고, 돈도 있는 이 세 가지가 복합체로 굴러가는 장소구나.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좁은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증권거래소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없고 다 컴퓨터로 대신한다고 하니,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강남에 가면 빗썸 거기 큰 데 있거든.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1층에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코인 막 이렇게 난 근데 거기가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하기는 하던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한번 어떤 데인가 한번 구경을 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증권거래소 가고 막 주식 막 날리고 막 이런 건 없대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대체가 돼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투자 심리도 있고 인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거래가 되는 장소다. 라는 거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저는 세계사의 거울이다 요 부분이 참 와닿았거든요. 여기서 세계사의 거울을 첫째 줄에 보면 증권시장에 열정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안에 세계사의 거울을 발견한다. 근데 이거를 누구도 못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 작은 증권거래소 그 판이 하나의 세계락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거울에서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커다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를 계속 경제 공부를 하잖아요. 경제 공부는 항상 흐름이다. 되돌아온다. 반복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이 판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 미래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현재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판을 진짜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1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이게 여기서 보면 경제가 발전해도 주식시장은 안 될 수도 있고 두 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두 개는 항상 우상향이다. 발전한다. 하지만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멈췄다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멈춰 한 발 한 발 거기에 나아가는데 주식시장은 그 한 발 나아갈 때 100번의 등락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거시적인 관점으로 내가 봐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때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는 항상 발전된다. 항상 발전되잖아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이거 발전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발전되는데 그 안에 있는 주식시장은 100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거. 그러면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항상 거시적인 관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돈을 갖다가 인격체로 대하라.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그냥 증권거래소는 이런 데구나를 한번 느끼면서 또 한 번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크게 봐야 되겠구나. 거시적인 관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파트에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냥 계속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선 대표님은 잘 듣는다 하셨어요. 잘 듣는다 하셨어요. 네, 혜승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근사한 네, 하루입니다. 네. 네, 이번 장에서 제일 놀라웠던 건 그냥 세계사 1602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1799년도 여기 그 동인도 회사, 거기에 이제 증권이 있었구나. 이 시대에도 증권거래소. 근데 봤을 때 이제 어, 최초의 식민지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또 딴 데로 흘렀죠. 예, 딴 데로. 아, 힘들었겠구나. 식민지 그분들 여기서 일하시느라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딴 데로 살짝 흘렀다가 이제 또 살짝 들고 와서, 그럼 네덜란드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찾아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세계사인가? 세계사의 거울에서 제가 봤던 건 이때도 찌라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 지금 뭐 증권 찌라시 뭐 이래가지고 되게 많은 소문들, 뭐, 그게 정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소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이 역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런 걸 제끼고 정말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알아차리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코스토라니도 얘기하고 싶은 게 경제와 정치와 심리와 돈, 요 관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심리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의 심리학도 그렇고, 이 심리가 나한테 반영이 돼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되는지 항상 내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더 얘기를 알 수 있게 됐었고, 나를 진짜 잘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 여기 대표님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동요되지 않고, 그걸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시는 거, 굳건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근데, 그런데요. 이게 그 뭐고, 언제였지? 그때, 언제 한번 그거 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688년인가? 이게 처음에 주가 폭락이 있다고 책에서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주가 폭락이, 거기를 이제 주식회사에 되게 크게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돌았을 때, 그분은 이제 25% 그 금액에 팔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폭락한 그 주식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큰 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내지? 그 정보를 어떻게 얻지? 그러면서 이제 살짝 물음표가 생기긴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고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큰 손들이 항상 있어요. 위에 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음. 개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참, 그러니까 그 찬다를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큰 손들의 판들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게 소문은 발을 알고 간다 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쉬쉬하더라도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 그 판들이 굴러가는 게, 그러니까 매니에 있고 그 밑에 또 증권가에 그 또 큰 손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이게 진짜 이게 피라미드인 거예요. 피라미드. 내가 봐도 이게. 음. 그래서 그거를 딛고 올라가는 그 계급이라 그래야 되나? 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 음, 그거를 또 음, 한 번 이 큰 판에서 또 보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그 큰 판들은 있다. 그 판 안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보면서. 음, 음. 음. 그래서 참 폭넓은 식견, 인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상희 대표님. 저는 주식도 안 하고 이 책도 안 읽어 관심이 없어 상관없는데 그런 거 알려면은 돈을 벌면은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해요. 후원을 하세요. 아, 후원. 아니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하시면 정치인들하고 인맥이 쌓여서 그런 정보를 미리미리 알 거 아니에요. like 저기 예를 들면 트럼프한테 후원을 하고 하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것이다. 그런 걸 미리 알면은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미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하시라고요. 음, 그러면 된다는 거와,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오디오북 듣는데, 그 우리가 지금 뭐, 박프로터 무슨, 뭐, 생각하라, 뭐, 부자 된다, 이런 책들 있잖아요. 부자 되는 책들. 근데 그게 1800, 1900년, 1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옛날 책만 읽어주는데 그걸 읽어서 와, 1800년 막 1900년 이미 그렇게 여자도 막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읽고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부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왜 이게 좀 더 일찍 왔으면 이런 책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정치인들하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투표도 하고 어느 정당을 밀잖아요.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 판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정치판하고 경제판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신뢰가 한국판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엄청 무너져 있어가지고 내가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노동당이나 진보당을 좀 찍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 정치판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 버리니까 저도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대학교 때 처음 첫막 이랬을 때 막 그랬었는데 그 판들이 10년, 20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거 그런 게 조금 많이 저는 좀 기성세대가 많이 돼버렸죠. 그렇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아, 트럼프를 알았으면. 지금의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전을 읽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현실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투영하고, 잘 실천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내재화시키,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희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고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생각해. 네, 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나도 상희 대표님의 주식을 안 하고 있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요즘 내가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에, 자본주의 최고의, 그거는 주식 시장이지.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 하고 막 그냥 읽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야,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막 읽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뭐, 주식 시장은 항상 그렇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요즘 많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또 조선희 대표님의 그 유튜브 보면서, 아, 시거리를 다시 읽어야 되겠네. 이 생각, 지금 너무 많이 나태해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잡념이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도 지금 이제는 막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별로 많이 사라졌어요. 저도 이상입니다. 그냥 술술술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서 그런지 그냥 잘 그냥 술술술 읽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책들을 진짜 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의무가 없이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습해보는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읽는다고 절대 잊어버리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남아져 있다는 거. 그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서 그런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냥 또 이게 아 맞아 주식 투자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난 생각이 또 다 나더라고요. 그냥 이게 이제 두 번 읽게 되는 이런 거에 좋은 장점 같아요. 첫 번째 읽을 때 힘들었겠죠. 저도 지금 읽고, 이게 뭔 소린가 이러면서 생전 처음 듣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음, 근데 두 번째 읽으면 또 다르겠죠. 음. 읽으면서 또 다르게 느껴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읽을 때 책을 그렇게 막 저는 책을 막 막 투의지를 가지고 읽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구나 그렇게 읽는 편이라 가지고 모든 거를 접할 때 좀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재밌게 읽으면 좋잖아요. 재밌고 즐겁게 내가 그냥 하나를 알아간다라는 그 생각으로 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뭐 내용은 별로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읽어보니까 증권거래소라는 것을 그냥 앙드레 그 코스톨라니는 그냥 인간의 모든 심리, 그다음에 그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냥 심리 놀이판 이렇게 그냥 이런 걸로 표현을 했구나. 아니, 이런 생각을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했고, 단지 맨 처음에 앞에 시작할 때 증권거래소는 모두 여성 명사로 나타낸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 여기서 저는, 왜 여성 명사로 나타냈을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처럼 이렇게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여자들이 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고 이런 여성들적인 면이 증권거래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네 맞네 이러면서 그냥 이번에는 뭐 다른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증권거래소라는 것에 대한 그냥 성격 이런 거를 한 거고 그냥 이런 것들을 뭐 인간의 뭐 그걸로만 나타낸 내용이다.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아 그래 그게 다 숫자로 드러났구나. 그냥 이렇게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또 하나는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숫자에 되게 약하다 보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수로 표현을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좀 제가 그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걷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뭐 예전에는 몇 킬로 걸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킬로가 그 몇 킬로가 얼마지? 그다음에 몇 걸음 걸었다.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별로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런 것부터도 내가 숫자랑 굉장히 안 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돈을 공부하면서 이제 숫자랑 지금 조금씩 앞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시선을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 하잖아요. 하나의 세계판이라 하니까 경제와 정치와 심리가 수초판이야, 축소판. 그 안을 보면.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토라니도. 그러니까 그 판을 잘 읽어라. 하나의 세계니까 그 판을 좀 잘 읽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자. 말씀 대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 이 책을 그냥 읽었거든요. 그냥 읽었는데, 어떤 정권 거래소에 대한, 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역사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막히지 않게 술술 읽기는 했는데, 그냥 이 정권 거래소가 뭐 탄생을 하고 어떤 뭐 자본주의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어떤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가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게 그냥 읽었어요. 뭔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거는 없고, 좀, 편하게 읽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막, 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한 거는 그냥 정권거래소가 17세기 거기에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근데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런 게 사람들이 돈이 오고 가고 곡물 거래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물 거래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대두화되는 게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시장으로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전해서 현재 증권거래소가 됐고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의 심리도 있고 돈도 오고 가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판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도 그다음에 우리도 항상 주식시장도 항상 우상향은 하고 있다.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경제는 더디게 우상향.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안에서 100번의 굴곡을 겪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판을 한번 읽어봐라. 잘 읽어봐라. 우리한테 권유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순 대표님. 저도 말숙 대표님처럼 약간 그 증권이 탄생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것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코스톨라니가 그랬더라고요. 101쪽에 하반부에 보면 증권시장에서 적어도 두세 번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수없이 많은 모험들을 강행했고 불행한 경험도 수차례 겪었다. 이분은 어떤 이런 증권 이런 시장에서 그런 그 뭐냐 그냥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으신 분이 아닐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을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증권의 파노라마를 한 편의 이 드라마처럼 읽었다고 그렇게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그 설립이 1602년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17세기 초부터. 암스테르담에 이것도 또 다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저기 105쪽에 이에 보면요. 자본주의의 최고 동력은 주식시장이라고 했어요. 그 기초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가 그 연료다. 투자가 없었다면 산업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밑받침돼 가지고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았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소는 투자로 돈을 묶어 놓았다가도 투자자가 자기 자본을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현금화가 할 수 있는 수단이구나. 이거를 또 책을 통해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저는 이런 자본, 이런 증권에 대한 거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7쪽에 보면 그 증권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주식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주식 관계자, 중개인, 상인, 시장 조성자, 주식 게임꾼, 장기 투자자, 크고 작은 일반 투자자, 은행가, 금융자본가, 기자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합 장소였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 시간을 많이 쓰시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증권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그 주식 시장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이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반려견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아, 이것도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침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은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는데 한 번 더 봤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또 대표님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 뭐지? 경제는 주인이고, 반려견은, 그거 뭐지? 그 주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같이 가잖아요. 집에 개하고 견주도 같이 가잖아요. 결국은 같이 가는데, 거기에 놀 때, 나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걔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코스톨라니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아, 참 재밌게 설명을 참 잘해주시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같이 간다라는 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수미 대표님, 영숙 대표님, 영길 대표님, 수미 대표님, 네, 저는 아침에 살짝 이렇게 그냥 훑어봤는데, 그냥 증권거래소의 역사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 뭐야, 애정 대표님이, 옛날에도 증권거래소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전당포가 그럼 증권거래소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생겨났을 때부터 그런 어떤 거래들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발달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 사람 사는 모양은. 사람 사는 모양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책 읽고 살짝 이제 훑어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시대상만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가 쓰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뿐인 거지. 어차피 사람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발전이 됐듯이 우리 5만 원권 나온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상평통고 사용하면서 계속 돈이 발전해. 그것도 변하니까 사람들을 또 변했지.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산업이 발달을 하니까. 하지만 변했지만 그 안에 내전의 심리 같은 건 안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는 변했지만 이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상황들 그대로 되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수미 대표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반복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숙 대표님, 영길 대표님, 말씀 가능하세요? 영길 대표님, 영숙 대표님, 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읍시다. 짠.
자, 찍겠습니다. 시선 대표님이 안 오시네. 자, 하나, 빨리 정하세요. 이거를 할 건지, 이게 한 대를 할 건지 빨리 정하세요. 빨리 사기 대표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이쁘십니다, 진짜.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하동에, 우선은 말숙 대표님이 그거를, 장소를 섭외를 해 놓으셨대요. 아, 그래서 가시는 분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기 뭐야, 숙소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네, 장소를 우선, 맞죠? 말숙 대표님. 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숙소가 그때, 없어서 해놨긴 했는데 만약에 또 인원이 되면 좀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줘야 취소를 하면 또 이제 벚꽃 시즌이라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음. 어, 두 개를 해놨는데 또 희선 대표님 거기도 여러 명자 할 수 있다니까 하나를 취소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안 오시면. 네. 갈 데 없으면 1박당 저희 얼마인지 집에 여쭤봐도 돼요? 세워드릴게요. 1박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제가 확실하게 아, 물어볼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목요일 오기를, 날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제 저기 방향을 아, 음, 네. 목요일 날요. 예. 며칠부터 예약해 놓으셨는지. 금토일 아, 3일 일단 해놨거든요. 아니,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시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네, 네네. 음, 제가 네, 톡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숙 대표님. 네, 빨리 네. 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